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대부분 해당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먼저 사연 주신 토르양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한테는 무려 초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이 친구가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면서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이사를 오면서 이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제 친구들을 소개해 줬거든요. 지금은 다 같이 모이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자꾸 거슬리는 행동을 해요. 어릴 때 제 굴욕적인 에피소드를 유머 소재로 삼아 자꾸 말하고요. 자꾸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용됐지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해요. 제 칭찬을 하더라도 꼭 그냥 하지 않고 옛날하고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한 번은 진지하게 그러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도 태도가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잘 지내다가도 가끔 저러면 짜증이 확 올라오며 기분이 나쁜데요. 그렇다고 이 친구와 손절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함께 지내는 친구 모임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있고 이 친구도 사람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눈치가 없다고 할까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의 행동을 바꾸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예민하니 제 생각을 바꿔볼까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런 내용을 어디 인터넷에 올리면 대충 이런 답변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그 친구가 님을 질투하네요. 그 친구가 열폭 때문에 님을 은근히 까내리는 거예요. 어릴 때 친구고 뭐고 손절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못마땅하고 서운한 거, 현미경으로 들이대서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면요.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혼자 지내야 하죠. 실제로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정말로 손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라는 게 균형이 정확히 맞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주고받는 게 서로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관계가 너무 일방적이거나 한쪽이 너무 피해를 주는 경우, 이럴 때는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죠. 그런데요, 일단 토리양님 30대 직장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 사회 경험이면 그 친구분이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곤하면서 딱히 이득이 없는 인간관계는 저절로 정리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 친구분하고 좋은 기억도 많을 거고요. 그 친구한테 고마운 일들도 꽤 있을 거고요. 여기서 문제는요, 그 친구와 너무 여가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전에 누가 작가라는 제 직업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책을 쓰니까 혼자 주로 작업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는 하는데 같은 사람들을 매일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일 같이 하는 출판사 담당 에디터분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만나요. 지인들도 1년에 4-5번 만나면 굉장히 친한 관계고요. 아마 웬만큼 많은 사람들보다 정수기 관리 직원분을 더 자주 만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하거나 못마땅할 일이 거의 없어요. 가끔만 만나면 사람이 안 좋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다 좋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거리를 두면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 대해서 내가 예민한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갈래가 엄청 좁다는 거예요. 친구 집단이 딱 하나예요. 그 좁은 곳에서 자꾸 부딪히니까 당연히 예민해지죠. 사연에서 말씀하신 친구분의 행동이 좀 예의가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맞다, 아니다 따져가면서 그걸 의식하는 거, 그거 내가 엄청 피곤한 일이거든요. 원래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으면
좀 선을 넘더라도 관대한 마음이 생겨요. 사연자님은 지금 친구분과의 관계에서 피로를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점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좀 멀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힘든 게 오히려 관계 조절이 힘들어져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피하고 그러면 다 눈치채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반응을 하면서 관계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멀어져야겠다, 이건 정말 상대방과 관계를 끊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연자님은 그러고 싶지는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경우와 비슷한 친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의 갈래를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보통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는 게 어렵다, 나이 들어서 만나는 관계는 다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무슨 전생에서부터 약속된 것 같은 그런 인연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 시간 자체를 즐기면 되죠. 사연자님은 그 친구분하고 아무 연관성 없는 관계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여가 시간과 에너지를 그 관계들에도 배분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유일한 친구가 아니라 여러 친구 중에 하나인 친구로 만드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리 조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그 친구분이 짜증나지 않을 거예요. 투자는 한 곳에 몰빵하지 말라는 게 아주 당연한 법칙이잖아요. 저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관계든 유지를 하려면 내 자원을 투입하고 공을 들여야 해요. 인간관계도 너무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게만 집중하면, 감정을 투자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와요. 어떤 분들은 여러 사람 만나서 관리하는 것도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한 달에 한 사람을 4번 만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사람 만나는 게 덜 피곤해요. 신경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는데요. 사람이 한 가지 자극에 계속 노출되어서 피곤해지잖아요. 그럴 때 자극을 바꿔주면 피로도를 느끼는 감각이 리셋된대요. 옛날에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실험 대상자한테 손으로 글씨를 쓰게 했는데요. 진짜 한 글자도 더 쓸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지칠 때까지 글씨를 쓰게 한 거예요. 저 진짜 한 글자도 더 못 쓰겠어요. 손목 아파. 실험 참가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덜덜 떨면서 펜을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험실 직원이 이런 식으로 말했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 끝났고요. 참가 사은품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주소랑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펜을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쓰더래요. 한 글자도 못 쓰겠다고 방금 말했는데요. 자극의 맥락이 바뀌니까 피로감이 리셋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자극도 그래요. 비슷한 사람 혹은 집단하고 너무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 피로도가 몇 배가 되고 더 예민해지죠. 이건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래요.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싸우고 힘들어하던 분들이 한쪽이 다른 나라에 이민이라도 가면 그렇게 애틋해지더라고요. 자, 사연자님이 이렇게 여러 갈래의 인간관계를 서서히 만들고 거리 조절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괴롭다면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런 경우에야말로 서서히 멀어져야죠. 오늘은 대부분의 친구 관계에 적용되는 종합편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사연 주신 토리양 님도 시청자분들도 도움 되시면 좋겠어요. 네이버 카페에서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남인숙 작가 공식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시면 인숙 언니에게 물어봐 라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부분 대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놀러오세요. 기다릴게요.